네, 네. 지금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은 빨리 이종표를 좀 찾아보죠. 만나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투자 전략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전날 네. 요거 엄청 먹었죠. 네. 네, 그때 나오셔갖고 추석 전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전이었지. 네. 전에 오셔서 시장 어렵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추석 귀향길에 대체로 확 불거든. 네, 어, 잊고 싶은 기억입니다. 네. 그랬다가 아주 그냥 실제로 전화 많이 와요 회사로. 회사로는 전화가 잘 안 오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 보고서에 사무실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메일이 있고 이메일로는 조금 요거. 받고요. 네, 그나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1인 시위 없었죠? 저희 쪽은 항상 옆에 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희 쪽은 네. 무탈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네, 뭐 2차 전지 얘기도 이따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네. 지금 뭐 올라간 거 싹 다 그냥 끝 연초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 반납했어요 상승분? 거의 다 반납을 했죠. 연초가 제 기억으로 저점이 1월 3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2160, 70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2600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다 빼서 네.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고요. 연말 이제 11월, 12월 두 번 남았는데 대부분 12월에는 거래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11월 말 정도 되면 대부분 수익을 다 확정을 시키고 클로징. 네, 부클로징을 하고요. 이제 성과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전문 투자분들도 그렇고 또 제가 만나 뵈는 개인 투자분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예. 근데 저는 지금 봤을 때 가격 많이 빠졌는데 완전히 팔아가지고 바닥에서 지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나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약간 게임 용어인데 제가 조금 젊었을 때 유행했을 때 스타크래프트라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그 알아요, 네네네. 템플러가 쫙 지지는 것처럼 하이템플러. 네. 그래서 우리 저 김프로님은 모르시니까. 네. 그래서 주식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네. 그냥 싹 그냥 저 전기로 지지는 마치 그 저 옛날 개울가에 가면 전기로 이렇게 쫙 지져갖고 막 먹잖아요. 배터리로. 배터리 지지듯이. 배터리로 그냥 맥이 뭐 이런 거 다 싹 잡아먹는. 지지잖아요. 그렇게 지지는 오케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바닥에서 다 팔고 막 나 이제 안 되겠다, 못 하겠다. 던지고 나간다. 네, 던지고 떠난다. 나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저가 매수는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평단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 수익이 전부 다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한두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조금 더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요걸 줄이려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서 뭐 완전히 팔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시장에서 버티면서 조금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하면서 지금이 지금은 버텨야 빠질 된다. 만큼 다 빠졌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이 코스피로 보게 되면 2000 지금 200 중반 대잖아요.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지수. 네, 코스피 개별 지수입니다. 종목들 얘기하는 게 네, 아니라. 코스피 지수입니다. 근데 지수 등락에 따라서 또 개별 종목 변동성이 훨씬 크니까요. 근데 이게 어쨌든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지표를 통해 가지고 시장이 싸냐 비싸냐 요거를 판단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 12개월 선행 PER이 10배 미치예요. 일반적으로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이 10.3배 정도가 되는데 네. 10배 미치니까 야 이거 과거하고 비교해도 분명히 가격 측면에서 지수 레벨 자체는 높지만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비싸지 않다. 여기에서 불확실성이 조금만 없어지면 그때는 조금씩 담아보자. 이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 불확실성이 결국에 미국, 중동 이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해결되는지를 앞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 기관들은 빠지면 계속 사고 있나요? 조금씩 살려고 하는 생각들은 갖고 계시죠. 안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뭐 HTS나 MTS로 보이는 그런 수급창으로는 사실 다 안 발라서 볼 수가 없고요. 네. 네. 나름 또 사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안 샀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야 되는 종목과 안 사야 되는 종목들 이거를 구분하고 네. 여기서 뭘 조금 넣을까, 뭘 좀 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 고민들을 거죠.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고민하고 나도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발을 이제 연말까지 한번 쏠까 말까 이런 상황인 거죠. 여튼 이제 지수는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고 보시고 이 밑으로 크게 더 내려갈 그 정도 룸은 없다. 뭐 등락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큰 폭의 급락 이런 건 없다. 좀 버티면은 올라갈 수 있고 뭐 미국 중동 이슈 조금 없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반등이 오면은 미국이 먼저 올 것 같아요. 한국이 먼저 올 것 같아요. 반등이 오게 되면 지수 관점에서. 지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낙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 기술적 반등의 속도 자체는 네. 한국이 빠를 수가 있는데 근데 튀었다가 이게 V자로 쭉쭉쭉 올라가냐 그건 아닐 것이고 아니고. 네. 한번 튀었다가 살짝 진정되고 아주 완만하게 스무스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 혹시 않을까. L자? L자는 아니고요. 큰 U자. V자를 약간 이렇게 조금 오른쪽으로 기울인 그 정도.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이제 웬만한 악재들은 이제 다 반영할 만큼 다 반영됐다고 보고 기업들이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이제 지금 충분히 낮다고 이제 그게 그 얘기인데 같은 사실 건가요? 같은 얘기거든. 악재를 가격에 반영을 한 상태죠. 지금은 네, 모든 악재를 가격에 선반영해서 밑으로 내려 끌어온 상황이고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외국인 투자들이나 아니면은 기관 투자분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뭐 좀 너무 불안하니까 한국에서 많이 조금 신흥국 비중 자체를 빼니까요. 네. 한국도 같이 그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그 자산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그냥 이 정도 빠진 거를 웬만큼 악재가 다 반영됐고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보인다라고 얘기할 상황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 같으면 무염자산 수익률이 1% 2%대라면 그걸 인정하겠는데 상대 수익률 개념으로 지금 5% 이상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확정 수익으로 채권. 무염으로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 결정자 입장에서는 야, 그 무리해서 뭐 그것도 신흥국에 재무제표 안 좋은 회사에 그래야 될 동기가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네.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무이자율 결국에 금리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은 그걸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없죠. 예,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을 어제 발표했었고 예. 4분기는 분명히 3분기보다 줄었어요. 네. 3분기 1조 달러고 뭐 4분기 7,760억 달러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세부적으로 단기채를 발행하냐, 중기채냐, 장기채냐. 장기채냐. 요거에 따라서 또 금리 변동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FOMC가 있고 또 11월 17일 날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시장이 EPS하고 PER 특히 금리 쪽과 관련해서 많이 빠졌는데 예. 금리가 조금 더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뭐 외국인 투자나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굳이 지금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자, 뭐 전체 시장은 이제 그렇다 치고요. 이제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좋다. 지금 2차전지 많이 빠졌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2차전지 다시 좀 들어가야 될 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2차전지는 이제 꿈은 이제 한번 끝난 것 같고 그냥 이제 돈 버는 만큼만 이제 평가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2차전지에 대해서 추석 전에는 굉장히 조금 힘들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말을 되게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강했어요. 강하고 표정도 매우 강했어요. 네. 표정 매우 강했어요. 곱하기 2였어요, 멘트에. 네, 표정이. 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조금 이제 학습을 한 거죠. 네. 말을 어떻게 좀 잘 전달해야 될까. 네. 지금은 조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가라는 게 결국에 2차 전지가 막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제 칼날이 아래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먼저 잡기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뭐 루머나 썰이 아닌 팩트로 뭐가 수주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판가가 올라가거나 원자재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전방 산업에서 전기차가 잘 팔리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뭐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근데 확인하고. 확인하고 네.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조금 보기 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신중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시네. 뭘 학습 효과를 그런 학습 효과를 해요. 그냥 아니면 아니고 김은 기고 날 서게 해주세요. 김대중 스타일대로. 뭘 그렇게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막 너무 전투적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빡 올리겠다 이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방어할 수 있고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내 포지션을 약간 조금 퀄리티가 높은 이렇게 건전성이 뛰어나고 시장보다 덜 민감한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런 것들을 사야 된다고 보고서에 쓰고 있고요. 일단 그럼 질문 약간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안 산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 2차전지 확실히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거 숫자 보고 들어가도 괜찮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정프로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나는 나는 어떻게 하냐. 이미 갖고 있어. 들어가서 이미 30-40% 지금 마이너스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오케이, 그럼 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뭐 저 HBM이든 아니면 AI든 이쪽으로 빨리 옮겨가서 그나마 또 다른 수익을 추구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냐, 아니면 아니다, 지금은 2차전지 빼는 거는 좀 아깝다, 좀 더 기다리면 차라리 좀 반등 나오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어렵네요.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어려운 쉽게 안 됩니다. 쉽지 않죠. 근데 수익률 40%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러니까 봐봐요. 제 마음은 지금 40% 빠지면 더 빠지기 야겠니 설마? 2차전지 어쨌든 가는 건데? 요 생각이 있지 한편으로. 네. 그러나 야 지금 언제 다 올 줄 알고 지금 막 AI랑 막 지금 인공지능 막 날아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러니까 나는 또 글로 갈까 고민이죠.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고 손실폭이 거의 뭐 50% 이상 됐다면 여기에서 파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50이나 60이나 네. 비슷해요. 네. 네. 근데 규모에 따라서 이제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이미 체감하시고 있는 그런 감정, 느낌들은 마이너스 50%가 넘어가는 순간 막 보고 싶어지지 않게 HTS를 됩니다. 안 키죠. 안 키게 됩니다. 안 켜요. 그냥 포기하게 돼요. 맞아요. 잔고 현황을 안 키더라고요. 네. 요즘 안 봐자. 네,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사실 기다리시는 그때는 게 팔 때는 낫고요. 아닌데. 네, 대부분의 경우. 아, 그래요? 네. 안 보게 될 때는 팔 때는 아니죠. 그때는 기다리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한 뭐 마이너스가 30-40% 정도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지켜보고 유의미한 변화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뭐가 나왔다. 이러면은 약간 조금 섞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좀 물 좀 네. 타내고.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기존에 있던 변화들이 테슬라의 수요 부진,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의 약세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단지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물을 탄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말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2차 전지가 예를 들어 막 2025년, 26년 막 2028년 거까지 막 끌어당겨갖고 막 가격 막 치긴 했었잖아요. 그때 한참. 그렇죠. 네. 그렇게 다시 막 PER 막 50배 이렇게 막 가는 일이 또 옵니까? 아니면 이제 한번 그렇게 유행 한번 하고 나면 그런 일은 다시 또 안 오는 게 주식시장입니까? 아마도 확률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 하이퍼 사이클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쫙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네, 희망 때문에 쫙 올라갔다가 이게 조금 꺼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슬쩍 올라가는 올라가죠. 모습인데 네. 지금 앞부분에 조금 해당이 됐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점진적으로 갔으면 됐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향후 10년간의 이익을 다 땡겨 와가지고 했는데 이게 하나만 가정이 삐끗해도 흔들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분위기 좀 바꿀게요. 네. 뭐 그러면 너무 뭐라고. 그럼 어디에 관심을 좀 들까요? 뭐 유의미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쪽은 어디예요? 일단 아까 이제 뭐 김프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무위험 이자율 자체가 올라가고 주식시장 뭐 리스크를 반영하더라도 채권이나 안전자산에 투자해도
높은 수익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뭐 주식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위험 자산보다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을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보다 조금 높은 네, 안정적이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결국에 조금 시장 환경이 위태롭고 결국에 수익을 낸다면 지금 연말 다가와서 저베타라고 해서 시장에 민감하지 않고요. 대신에 배당을 잘 주는 이런 업종을 볼 필요가 있고 한국으로 따지면은 보험, 은행, 뭐 음식료, 통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방어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만약에 신규 투자자라면 그런 쪽을 보는 게 조금 낫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은행은 좋게 보다가 약간 조금 불확실성이 발생을 해서 근데 뭐 장애요인이 만만치 않은데. 네, 그래서 뭐 보험이나 음식료나 통신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 네. 이 얘기를 하면은 뭐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건전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탄탄하고 투자를 했을 때 손실 볼 확률이 지금 레벨에서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섞는다. 삼성전자와 저베타 고배당주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종 뭐라 그랬죠? 저배 네, 보배당 보험과 네. 음식료, 뭐 은행? 통신, 은행 은행도 빼고. 원래 있었는데 네. 은행이 요 최근에 며칠간 뭐 횡재세 뭐 이런 네 얘기 조금 나오고.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빼고. 네 급격하게 조금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신규 투자자나 30년 투자자나 그냥 수익 좋은 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수익이 신규 제일 투자자는 좋죠. 지금 예. 네. 저 주식으로 많이 물려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네. 지금 프레시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네.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보험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보험이든 아니면 네, 삼성전자든. 돈 그러니까 여기 질문은 그럼 바꿔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의 질문의 계속 연속인데 제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을 만나러 갈 때 비슷한 고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세 가지 정도를 설명드리는데 손실이 20% 이상 나면 그냥 자른다. 그냥 자른다. 아 잘랐어요. 네. 50% 이상 나면은 이거는 사실상 다음 턴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20에서 54일 때가 이게 가장 내가 지금 고민인데. 애매하구나. 네. 아. 근데 이 부분은 변화의 트리거가 있다면 물을 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접근을 하는 거를 아주 강권 추천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낙폭만 가지고 물 타는 건 아니고 네. 의미 있는 변화가 주가에 반영이 되든 뭐 재료로 나와서 그걸 내가 인정하든 그런 모멘텀이 확인된 다음에 반등한 이후에라도 하는 게 더 낫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의 의견이 되게 갈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적자를 내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매크로 지표단에서 최근에 오늘 발표가 됐지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서 반도체 생산이 막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계속 올릴 거다. 네, 이런 변화가 있다면 그때는 가격이 빠졌을 때 이렇게 섞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낙폭이 컸다. 수요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 앞으로 조금 불투명하다. 가이던스가 낮아졌다.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타는 거는 조금 네네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보험주는 어떤 분이 지금 그러신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안 좋아지면 보험 해약 많이 하지 않냐. 보험 해약하면 좋아요. 보험사한테 좋은 거죠 오히려. 그렇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보험 해약하면 좋다니까요. 네, 보험사는 해약하지 마세요. 그건 영업사원들이 그러는 거고 네. 보험 본사에서는 그렇죠. 어찌 나중에 나갈 돈이 싹 정리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보험 해약하면 가입자 입장에서 손해지 오히려. 손해지. 네. 그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이익입니다. 음. 예, 그거 체크하시고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좀 안전하면서 배당이 좀 높은 네. 요런 쪽의 주식 투자가 만약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다면 그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장내 수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차피 11월, 12월에는 그 대주주 과세 회피 물량 네. 그게 나오는 게 이제 코스닥 위주로 해서 많이 나왔는데 사실 올해는 이슈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10억을 3억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없는 상황인데 한 가지 있었던 게 집중 매수에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지금 급격한 조정을 받는 섹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2차 전지 소재도 있고 뭐 AI도 있고 로봇주도 있고
꽤 테마로 많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물린 분도 있지만 연초 대비하면 아직도 상승률이 꽤 있는 종목군들도 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수급이 전보다 훨씬 더 특정 업종의 역쏠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수급이 다른 쪽으로 역쏠림이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게 그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수급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멈춰 있고요. 모두가 멈춰 있고 뭔가 조금 불확실성이 벗겨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그냥 다 대기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올랐던 종목들에 다시 타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들어가기도 할 텐데 연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흐름은 좀 약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대주주 과세 물량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아마 김프로님도 그런 국회나 이런 공청회 같은 데를 많이 가보셔서 아실 텐데 그게 화두가 되면은 사람들 되게 많이 팔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좀 주가 많이 빠졌고 여기에서 굳이 뭐 정리를 할 만큼의 그런 이득을 보신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물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이 되고 내년에는 또 금투세를 2025년에 다시 도입하는 걸로 2년 연기한 게 그 내년에 시작이 되는 그때 거잖아요. 가봐야 또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물량 자체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이슈는 뭐 아주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하지는 않겠고요. 네, 지금 마이너한 이슈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시장은 뭐 모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 금리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확실히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는 굉장히 불안. 마지막 한 질문만 할게요. 외국인이 꽤 많이 팔았어요. 최근에 네. 한 3조 이상 판 것 같은데 외국인이 돌아오는 전제 조건 뭡니까?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첫 번째 결국 금리고요. 왜냐하면 금리는 환율 사이드 쪽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사실상 인정을 한 거예요. 정부가 아니라 통화당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창용 하는 총재가 우리의 통화 정책과 미국의 정책이 독립적이지 않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한국 시장이지만 미국의 정책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미국 금리 높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 위쪽으로 가면서 달러 강세 나오면서 외국인 팝니다.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을 살 때 한국 종목만 살 수도 있지만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중국 경기의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중국이 돼야 신흥국 사야겠다. 이머징 포트폴리오. 네. 그래서 이 중국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환경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부동산 막 터지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 또 양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몇 년 만에 금융 경제 공작 회의 같은 것들을 또 시진핑 주석이 나와가지고 한다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결국 금리, 환율 그리고 중국 이 정도를 보고 있을 텐데 네. 이 부분이 아직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 돌아와야 되는데 블랙핑크랑 BTS가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거는 청바지보다 더 후지다. 같지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죠. 자 우리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님 지난번 출연으로 많이 좀 마상을 입으셨어. 몸 살리는 모습 네.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자 우리 힘을 김대준 내시고요. 네. 팀장님과 함께 같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1월 이제 네. 1일 새로운 11월 시작이 됐고요. 올해 2023년도 진짜 딱 2달 남았습니다. 네. 2달 현명한 투자로 너무 감정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네. 현명한 투자로 여러분의 수익률 최대한 잘 끌어올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여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이제 11월인데 딱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만큼이라도 여러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또 좋은 컨텐츠 많이 봐주시고 또 3프로 TV 아침 라이브 몰아주십시오. 아, 이거 또 진짜 몰아주십시오. 예, 진심을 다해 말씀하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네, 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